조깅하면서 듣는 얄코 라디오. 오늘의 주제는 CDN입니다. 저는 얄팍한 개발자 얄코, 미친 토끼 미토예요. CDN이 콘텐츠 델리버리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딜리버리가 배달인데 배달? 뭐를 배달한다는 거예요? 배민 같은 데서 쓰는 건가? 거기서도 쓰겠지만 이 딜리버리는 웹페이지나 이미지, 동영상 등의 컨텐츠를 서버에서 사용자에게로 전송하는 걸 말해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이미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CDN 없이도 온라인 서비스들이 동작은 하지만 많은 서비스들이 CDN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서버란 것도 결국 컴퓨터라고 그랬죠. 누군가 얄코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건 얄코 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에 방문자의 컴퓨터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에 따라 서버가 컨텐츠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흠조무네 흠조무. 얄코 사이트야 뭐 사람 별로 오지도 않으니까 그렇다 쳐도 유튜브나 페북처럼 글로벌한 사이트는 서버 컴퓨터에 전 세계에서다가 무지막지하게 요청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에요. 크게 두 문제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서버가 한국에 있는 사이트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접속하면야 빠르겠지만은 멀리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느리겠네요. 그래서인가 어떤 외국 듣보잡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막 사진 뜨는 것도 되게 느리고 막 답답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사용자 측면에서의 불편함이라면 서버는 또 서버 입장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수많은 요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니까요. 서버도 기계니까 과부하가 걸리면 뻗을 거 아니에요. 글로벌한 사이트들은 그러면 막 슈퍼컴퓨터에다가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기계 자체도 좋은 걸 쓰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요청들을 여러 곳에다 분산시키는 거겠죠. 여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CDN이에요. 분산을 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는 곳을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둬가지고다가 나눠서 처리한다 그거네요? 그럼 서버를 유럽에도 하나 두고 미국에도 하나 두고 뭐 이런 거예요? 내용을 재복사해가지고다가?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건 미러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CDN은 그렇게 서버 전체 기능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전달이라는 용도에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얄코 사이트가 이번에는 한 CDN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해요. 이 CDN 업체는 전 세계 곳곳에 서버를 두고 있어요. 미국에 사는 존이라는 한 백수가 우연히 얄코 사이트에 접속해요. 존의 컴퓨터는 이제 한국의 얄코 서버가 아니라 북미에 있는 그 업체의 CDN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되죠. 이 CDN 서버에는 얄코 사이트의 각종 이미지나 기타 정적 요소들이 상당수 저장, 캐싱이 돼 있어요. 이 캐싱의 개념은 쿠키 세션 캐시가 뭔가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고요. 여튼 이제 존은 대한민국의 서버까지 요청을 보내서 거기서 또 태평양 너머로 이미지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에 있는 이 CDN 서버와 소통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얄코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죠. 손님들이 본사가 아니라 각지의 체인점으로 가는 거네요. 얄코 사이트를 서비스하는 서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방문객들을 하나하나 직접 대면을 하는 거가 아니라 각 지역의 담당 CDN 서버, 체인점들이가 카바를 쳐주니까 서버 부담이 훨씬 덜하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사람들이 어떤 사이트 주소를 치면은 그 사이트 주소가 어떤 IP랑 매칭이 되는 건지 DNS란 데에서 뒤져보고 그 IP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란 곳에서 마치 전화번호부처럼 각 사이트의 웹사이트 주소랑 해당 서버의 IP 주소를 갖고 있어서 브라우저는 먼저 DNS에서 얄코 사이트 서버의 IP를 조회하고 그리로 요청을 보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CDN을 둬서 그리로 요청을 받는다는 거는 DNS에서 얄코.kr을 이제 원본이 있는 서버가 아니라 이 CDN으로다가 연결을 시켜주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화번호부에 본사 전화번호 대신 체인점들을 총괄하는 부서 CDN의 전화번호를 적는 거예요. 얄코.kr로 보낸 요청이 이제 CDN으로 가는 거죠. 이건 도메인 구매한 사이트 등에서 설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대신 요청을 받은 CDN은 이제 세계 각지의 서버들, 이것들을 엣지라고 불러요. 이것들 중에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그 서버와 사용자를 주선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젤로 가까운 엣지로다가 연결이 되겠네요. 꼭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너무 요청이 집중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좋은 CDN 업체들은 각 엣지들이 잘 돌아가는지 꾸준히 헬스 체크를 해서 상태 안 좋은 엣지들을 걸러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에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다가 제일 빠릿하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애로 연결을 시키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 사이트 리소스들이 이 엣지들의 캐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캐시. 이것들이 그러면은 언제 오리지널 서버로부터 그 엣지들로 가서다가 캐싱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설정하기에 따라 여러 방식이 사용돼요. 일단 정적 캐싱이랑 동적 캐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거 정적 컨텐츠, 동적 컨텐츠랑은 다른 거예요. 정적 캐싱이란 건 캐싱할 것들을 미리 각 엣지에 보내는 거예요.
동적 캐싱은 이와 달리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때마다 보낼 컨텐츠가 엣지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이걸 캐시 hit이라고 해요. 바로 사용자에게 보내고 없으면 즉 캐시 미스일 때 그때 서버에 요청해서 받아오는 거죠. 체인점들이 식재료를 미리 받아와가지고 있는 게 정적 캐싱이고 주문 들어왔는데 냉장고에 없으면 본사에 요청하는 거가 동적 캐싱이란 거네요. 가벼운 컨텐츠들이야 동적 캐싱 써도 큰 문제 없겠지만은 동영상이나 무거운 게임 파일 같은 거는 정적으로 해놔야지 사용자가 이용할 때 막 엄청 느리고 그런 게 없겠는데요? 그렇죠. 필요와 용도, 비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쓰면 돼요. 어떤 방식은 이제 본사에 직접 손님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체인점들에만 이따금씩 식재료들을 싸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아까 동적 컨텐츠도 얘기했었잖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이미지처럼 그 내용이 고정된 것들이 정적 컨텐츠고 어떤 게시판의 최신 블로기 같은 API 요청처럼 그때그때 데이터베이스 등의 변수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변화할 수 있는 게 동적 컨텐츠인 건데 이 CDN에는 이것들이 다 캐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정적인 것들은 쉬워도 동적인 거는 좀 힘들지 싶은데 현재 서울 날씨 같은 정보는 캐싱했다가 어제 걸 막 주고 그러면 되게 좀 곤란한 거잖아요. 맞아요. 변하지 않을 내용이라 그냥 캐싱하면 되는 정적 콘텐츠와는 달리 API 요청의 결과 같은 동적 콘텐츠는 캐싱해두기 까다로운 대상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정적 콘텐츠만 캐싱하는 업체들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정적 캐싱이랑 달라요. 대표적인 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이어나 아카마이, AWS의 클라우드프론트 또는 애저의 CDN 서비스처럼 여러 방법을 고안해서 동적 콘텐츠 전달 속도를 높이는 곳들도 있어요. 동적 콘텐츠를 바이트 단위로 분석해서 딱 바뀐 부분만 새로 받아오도록 해서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서버에서 사용자까지 전달되는 경로를 최적화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핸드쉐이크 등의 과정을 간소화하기도 하죠. 그리고 동적 컨텐츠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된 시간에 한해서 캐싱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날씨 같은 경우 초 단위로 업데이트 될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건 예를 들어서 몇 초나 몇 분씩 캐싱되도록 하던가 해서 사용자에게 딱히 불편을 끼치지 않고서도 실서버로의 접속량을 줄 수 있겠죠. 몇 초라고 해도 사실 서비스에 따라서는 되게 큰 거잖아요. 1초에 수십 수백 번씩 같은 요청이 들어오는 서비스라면은 그 정도만 해도 본사일이 확 주는 거죠. 맞아요. 추가로 이처럼 데이터가 캐시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지정하는 값을 Time to Live, TTL이라고 해요. 같은 사이트나 서비스에서도 컨텐츠의 종류마다 각각 적합한 TTL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서비스 주인이 다양하게 선택하고 조절을 할 수 있게다가 CDN 업체들이 뭐 콘솔 화면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그러겠네요. 네, 좋은 서비스일수록 그런 것들도 편하고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사이트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캐시를 싹 비우고 싶을 때 체인점들한테 재고 싹 버리고 새로 받아가라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고요. 이 CDN을 쓰면 이 CDN 업체에 나가는 비용도 있겠지만은 본 서버를 돌리는 비용은 또 확 줄겠네요. 맞아요. 그로써 아끼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CDN을 사용하죠. 서버로 직접 요청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역폭 비용이 크게 절감돼요. 대역폭, 이 단어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안 모르거든요. 내가 얘기해봐요? 네? 내가 설명해요? 해주세요. 대역폭이라는 건요, 주어진 시간 안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실려가지고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요 얼마나 뭐가 빠릿빠릿하게 보내줄 수 있는 거를 따져볼 때 전송 속도랑 이 대역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로다가 데이터가 수송이 되는데 전송 속도는 이 도로의 제한 속도라고 보면 되고요. 대역폭은 도로의 너비거든요. 몇 차선씩 있는가. 도로가 넓어가지고 이 차선이 많이 있으면은 같은 속도에서도 더 많은 데이터가 실려갈 수 있는 건 거죠. 전송 속도는 물리적 거리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을 하는가, 대역폭은 동시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는가죠.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 둘이 다 빠르면 되게 빠른 거죠. 대역폭은 도로폭이다 하면 안 잊어먹어요. 사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이보다 더 복잡하지만 일단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셔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 CDN 대폭 비용을 줄여준다는 거는 본사로 손님들이 직접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오리지널 서버로 가는 길을 넓게 깔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서버 호스팅 비용이 절감돼요. 이처럼 비용만 절감되는 게 아니라 가용성과 안정성도 향상되죠. 본 서버가 받는 부담이 덜어지니까 과부하로 인한 오류의 위험성도 확 줄어들고 이 CDN 엣지들 중 하나에 이상이 생겨도 신속히 다른 엣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엣지들을 헬스 체크를 한다는 게 그런 거네요. 잘들 돌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를 해준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CDN은 보안에 있어서도 도움이 돼요. 아니, CDN이가 보안이랑은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단 가장 쉬운 예로 디도스 공격이 있죠. 오, 디도스 그거잖아요. 그거 여러 컴퓨터들을 악성 코드로 잔뜩 최면을 걸어가지고 지정하는 시간 되면 쇼타임 하고 공격 대상 사이트로다가 좀비 떼들 마냥 몰려가게 해서 서버 과부하로 뻗게 만드는 거예요. CDN을 쓰면 여기저기 분산된 CDN들이 몸빵을 쳐주니까 디도스가 잘 먹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 디도스 공격도 여러 유형들이 있어서 표적이 되면 하나하나 방지하고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요. 좋은 CDN 업체들은 웹사이트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디도스 공격들로부터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서 제공을 해요. 정상적인 요청과 공격 요청을 구분해내고 특정 시점에 요청 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집중된 요청들을 수많은 엣지들로 분산시키는 등 디도스를 무력화시킬 방안들을 갖추고 있죠. CDN을 쓰는 서비스가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 이 CDN이 앞에 서가지고 탱커를 맡아주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당한 거가 아니니까 아주 그냥 니골이 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였겠네요. 얘네한테 그냥 맡기는 게 낫지 그럼.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HTTPS가 뭔가요? 영상에서 얘기했던 컨텐츠의 암호화도 CDN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어요. 좋은 CDN 업체들은 이 엣지들과 사용자 간의 연결이 있어서 최신의 검증된 인증 방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서버에서 구현한 인증서의 보안 등급이 낮더라도 방문자들은 CDN에서 제공하는 보다 강력한 보안을 누리게 되죠. 이처럼 보안도 CDN 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예요. 이 CDN을 해킹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CDN 회사가 보안 측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다가 CDN을 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검색해서 업체 찾아보면 되는 건가? 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외부 업체도 있고 한국 내에서 서비스하기에 더 특화된 국내 업체들도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필요에 맞게 알아보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AWS나 Azure 같은 걸 사용한다면 거기서 제공하는 CDN 서비스, AWS의 경우 크라우드프론트 이런 게 자사 서비스랑 연동이 편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CDN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래 이거랑 연결된 다른 주제들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CDN 하나 가지고도 할 얘기들이 해보니까 되게 많았네요. 그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얄코한 비트였습니다. 즐거워하세요.